북한이 임진강 수해 사고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일본의 대기업 이사로 재직하면서 활동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야권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숫자가 공공근로와 수출 호주세에 힘입어서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긴 인천대교가 오는 19일 개통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환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숨진 데 대해 유감을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우리 측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측은 오늘 개성에서 진행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환강댐 무단방류 원인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면 북한이 사과를 한 것으로 본다면서 사과로 받아들인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북한 책임 있는 당국에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공식 요구해왔습니다. 정부가 북측의 입장 표명을 사과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임진강 사고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발생 한 달여 만에 수습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북측은 앞으로 댐 방류 시 반드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수해 방지와 공동 이용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앞으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다음 회담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비교적 내실 있게 진행되면서 모레로 예정된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도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경우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선경입니다. 정운찬 총리가 일본의 대기업 이사로 재직하면서 활동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정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일본 한 대기업의 연구기관에서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운찬 총리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 CSK 그룹 연구기관인 지속가능연구소 CSK-IS의 이사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학술 연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왔으며 겸직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업체 등에서 이사나 고문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을 빚은 정 총리가 해외 기업에서도 이사직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나자 야권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상황까지 왔다면서 스스로 결단하라고 정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도의 도덕적 기반, 저는 이제 완전히 붕괴된 상태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 버리고 이 결단에서 하루속히 본인 스스로 결단한 것을 촉구하고. 민주노동당 우희영 대변인도 더 이상 총리로서 역할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적 위신이 추락하고 있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인정하라며 총리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운찬 총리 측은 연구에 대한 고문 활동을 한 것이며 경영과는 관계가 없어 겸직 허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회 당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강연료 등 해외 수입이 있었고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지원받은 연구비가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청와대는 최근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지켜보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박성규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 여론도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 내부에서는 아직도 정리된 의견이 없다며 국무총리실 내 자문기구를 통한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공공근로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서 7만 명 넘게 증가하면서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순수 민간 분야의 고용은 여전히 저조했습니다. 윤석재 기자입니다. 최근 고용 사정이 통계상으로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380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7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증가폭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돈을 풀어 일자리를 제공한 공공근로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고용은 여전히 저조했습니다. 그런 재정 투입을 통한 정책 효과, 그 기여를 빼고 본다면 아무래도 그 민간 부문에서는 아직도 고용이 저조한 편이고, 결국 민간의 고용이 아직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신규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느냐가 본격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달 실업자는 82만 6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 10만 3천 명 증가했지만 전체 실업자 수는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에게 지급을 거부한 사망보험금이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사망보험금이 2,98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지급 금액은 지난 2007년 571억 원, 지난해 808억 원, 올해 1분기 204억 원 등으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새벽 개통 예정인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5,5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인천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당초 검토되던 6,300원보다 조금 낮은 5,5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차 통행료는 승용차의 절반인 2,75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GM의 핸더슨 회장이 민유성 산업은행장과 GM대회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를 놓고 면담에 들어가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종환 기자입니다. GM의 핸더슨 회장은 오늘 오후 5시쯤 민유성 산업은행장과 GM대우 회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핸더슨 회장은 GM대우 지원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노 코멘트를 일관하며 곧바로 면담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면담의 가장 큰 목적은 1조 원에 이르는 GM대우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GM대우는 선물한 거래로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내면서 지난 2월 산업은행에 1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직도 자금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 행장은 최근엔 GM대우의 중장기 생존 방안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규 자금 지원은커녕 만기 대출을 회수할 것이라고 GM 측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민 행장은 당시 GM 측에 한국산 차량에 대한 각종 라이선스 공유와 최소 5년간 일정 수준의 생산 판매 물량 보장, 그리고 산은의 경영 참여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GM의 핸더슨 회장은 내일 인천 부평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면담 결과를 비롯해 GM대우의 중장기 생존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종환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에 주차 면수를 줄이거나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한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차 상한제 지역에서 주차 면수를 줄이거나 10에서 20%의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면 최대 10%의 교통유발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A형 남자가 지난 5년간에 가장 많이 헌혈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시자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형 남자층은 지난 5년 동안 전체 1,200여만 명의 헌혈 건수 가운데 약 27%인 340만여 건을 기록해서 헌혈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AB형은 전체 헌혈의 0.04%에 불과해서 헌혈 건수가 제일 적었습니다. 남미 지역은 마약 불법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멕시코는 남미에서 생산된 마약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주된 경로로 통합니다.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 당국은 함께 마약범 소탕 작전에 나섰는데요.
연합해군과 마약범들 사이에 실감나는 추격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멕시코로 가봅니다. 해군에 쫓기던 보트 한 척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배 끝쪽에 있던 4명이 물속으로 뛰어드는데요.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이 추격 장면은 다름 아닌 멕시코 마약 불법 거래 단속 장면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연합 단속반에 쫓기자 이들 불법 거래상들은 소지하고 있던 마약 500kg을 바다에 버리고 도주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혀 멕시코로 송환됐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박해했던 로마 교황청이 갈릴레이의 첫 천체 관측 40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Gli errori che sono stati compiuti dall'uno o dall'altra parte, ma dall'altra parte io continuo a sostenere che è necessario ormai guardare più al futuro. 아스트럼 2009란 제목의 이번 전시에서는 갈릴레이가 사용했던 망원경 등 각종 천문학 장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초콜릿 조각으로 수놓은 드레스를 입고 한 성악가가 아베 마리아를 부릅니다. 유명 패션 모델과 영화 배우도 초콜릿 의상을 걸치고 무대 위를 걷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 이색 행사에서는 유명 디자이너들과 초콜릿 제조 판매 업체도 참여해 행사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모레와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6.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